트럼프 행정부가 다파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다파 프로그램은 미 시민권과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둔 불법 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조치로 2년짜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쿠바와 체결한 국교 정상화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금융거래와 개별 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러시아 스캔들 역풍과 무관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가 다카 청소년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분산 입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최근 연방금융당국은 사업체 계좌를 대상으로 $10,000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적 이탈에 따른 병역 회피에 대해 한국병무청이 국적 회복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국적 회복을 불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파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다파 프로그램은 미 시민권과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둔 불법 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조치로 2년짜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파 프로그램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파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카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에 해당되는 추방 유예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쿠바와 체결한 국교 정상화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금융거래와 개별 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의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쿠바 정책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미 대사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에서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바 개별 여행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 여행의 일원으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이 같은 새 쿠바 정책은 이날부터 곧바로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미 재무부가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말 반세기 만에 쿠바 정부와 어렵게 적대 관계를 청산한 뒤에 국교 정상화의 길을 단계적으로 걸어왔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러시아 스캔들의 역풍과 무관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미 전 FBI의 국장의 해임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위기의 트럼프, 박소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 잡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NY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지지하는 여론은 35%에 그쳤으나 반대 여론은 절반 이상인 64%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적 제도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공화당 응답자 3분의 1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제도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말까지 36%까지 떨어져 지난 3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35% 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또한 폴리티코 모닝 조사에선 미국민의 43%가 공식적인 탄핵 절차 재개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비롯해 기존 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에 대한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가 다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대뉴욕주간인 교회협의회와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피난처 제공 지원에서 다카수의 청소년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측은 이를 위해 매주 설명회가 끝난 뒤 다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모금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금 모금을 위해서 음악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아진 기금은 다카 신청자 또는 갱신자의 이민국 수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등 86개 한인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10,000를 나눠서 입금하는 이른바 분산 입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최근 연방금융당국은 사업체 계좌를 대상으로 $10,000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10,000 이상 현금이 입출금이 될 때는 IRS에 현금 거래 보고를 해야 하며 $10,000 미만이더라도 은행이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수상한 거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금 보고를 회피하는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요망됩니다. 전문가들은 $10,000 미만을 분산시켜서 입금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 탈세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적 이탈에 따른 병역 회피에 대해 한국병무청이 국적 회복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국적 회복을 불허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한국 병무청이 국적 이탈에 따른 병역 회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적법은 한국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위 요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적법 개정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이들의 경우 만 30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 국적 회복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국적을 버린 것이 병역 기피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경우에만 국적 회복이 제한됐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 7월 1일 워싱턴 DC에서 동포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동포 간담회에는 미주 한인 500여 명이 초청되며 특히 미 전역에서 한인 인사들이 고루 초청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포 간담회는 토요일인 7월 1일 오찬 행사로 열리며 장소는 워싱턴 DC 16가에 위치한 캐피탈 힐튼 호텔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도 50여 명이 이번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총 1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윅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뉴욕 윅스는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시정부의 투자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대규모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1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10년 로드맵인 이른바 뉴욕 웍스를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웍스는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연봉 5만 달러 이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일자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시정부가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중산층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발전에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투자로는 조닝 완화와 시정부 세금 혜택을 구상 중이며 일자리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직업기술 훈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사 계획이 흐지부지했었던 펜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펜스테이션과 팔레이 우체국 건물 복합 공간 재개발을 2020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테이션과 팔레이 우체국 건물 복합 공간이 드디어 공사 계획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개발업체 3곳과 공사 최종 계획을 모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16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펜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보조금, 엠트랙, MTA, 항만당국, 개발업체들이 모두 투자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유서 깊은 제임스 팔레이 우체국 빌딩과 펜스테이션은 최첨단 교통에어부와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열차가 새롭게 다닐 무이니안역의 개조와 25만 5천 스퀘어피트의 중앙홀, 유리천장이 설치됩니다. 또 7만 스퀘어피트 공간에는 상권도 새롭게 들어서 쇼핑, 식사까지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도 생길 예정입니다. 노후한 팔레이 건물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9개의 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됩니다. 수십 년간 흐지부지했던 공사 계획이 마침내 마무리를 지은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환영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펜스테이션 팔레이 건물 복합 공간은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야외에서 헬륨 가스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헬륨 가스로 채워진 풍선의 야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웰린 주 상원의원은 헬륨 가스 풍선은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등에 위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헬륨 가스 풍선을 날리다 적발이 될 경우 최고 $5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명소 거버너스 아일랜드에서 올여름 새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스릴이 넘치는 짚라인인데요. 300피트 상당의 높이 아찔한 짚라인은 브루클린과 자유의 여신상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인기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짚라인, 300피트 상공을 내려오면서 보이는 로어 맨하탄의 경치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브루클린 자유의 여신상까지 거버너스 아일랜드 짚라인을 타면 이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맨해튼 남단에서 페리를 타고 5분쯤 가면 도착하는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뉴요커와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뉴욕의 명소입니다. 전체가 172만 에이커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만 개장되는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올해도 짚라인 등 새로운 즐길거리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첫 선을 보인 짚라인은 이미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거버너스 아일랜드에는 짚라인 이외에도 미로찾기, 암벽 등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와 다채로운 볼거리도 있어 주말에는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200여 년 동안 미국 군대와 해안경비대의 요새로 사용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이제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미니골프장, 자연생태 공원 등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올해는 10월 1일까지 문을 엽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국한 오토 윈비어를 돌보고 있는 병원 의료진은 윈비어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또 북한이 주장한 식중독 증거를 윈비어한테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이 주장한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린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제 15일 신시내시티 병원 의료진은 원비어가 광범위한 뇌조직 손상을 입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He has spontaneous eye opening and blinking. However, he shows no signs of understanding language, responding to verbal commands, or awareness of his surroundings.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귀국한 원비어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식중독에 걸려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원비어가 식중독에 걸린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원비어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북한에서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말하며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Even if you believe their explanation of botulism and a sleeping pill causing the coma, and we don't, there is no excuse for any civilized nation to have kept his condition secret and denied him top-notch medical care for so long. 원비어의 아버지는 북에 억류 중인 3명의 미국인도 석방하라며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비어의 귀환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권은 원비어의 충격으로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어 반응이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팀은 이번 주 데니얼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리처드 레짓 전 국가안보부 부국장 등과 면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최측근인 제럴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스죽회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에도 은퇴 한인들 사이에서 스죽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죽회는 다 쓰고 죽겠다는 모임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했지 나를 위해 돈을 쓰면서 여롭게 살아보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퇴를 한 뒤 인생의 황혼기에 자녀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사회 노인들에게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은퇴 문제연구소의 60대 이상 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 노인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몇 년 전 같은 조사 결과에서 60%가 넘는 노인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보면 노인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헬스치킨에서 SUV 차량이 연쇄 충돌 후 도로변으로 뛰어들어 최소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웨스트 37가 9에비뉴를 달리고 있던 SUV 차량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으로 달리다 지나는 리무진과 부딪혔습니다. 이후 이 SUV 차량은 뒤에 따라오는 흰색 밴과 두 번째 충돌한 뒤 그대로 도로를 덮쳐 2명의 행인을 쳤습니다. 목격자는 SUV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 차량들을 들이받고 도로변에 있는 여성도 쳤다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한편 SUV 차량에 타고 있던 8명과 차에 치인 행인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벨마 지역 해안가에서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소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경 저지숄 오션 에비뉴와 9에비뉴 근처에서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학교 후에 보호자 없이 해안 지역에서 놀고 있다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구조대원이 급히 출동해 2명의 학생을 물에서 건졌으나 13살 소녀는 끝내 익사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원은 숨진 여학생은 얼굴이 물에 잠긴 채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자는 당시 해안가에 안전요원이 없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교 시간대 해안 지역 안전요원을 속히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서포 카운티 파이어 아일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파인 섹션 부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가정집 4채가 불탔습니다. 이날 화재는 100여 명이 가까이 되는 소방대원이 진압에 나섰지만 거센 바람과 나무들로 된 집들이 많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뒷마당에 있는 호수를 꺼내 소방대원과 함께 화재 진압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2명이 화재를 진압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이 중 1명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화재로 가정집 4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도중에 발생한 대량 쓰레기를 롱아일랜드 가정집 부분에 불법 투기한 건설업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39살,
호세 네펠레옹 크루즈 멜테즈로 그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유니온델 지역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가 버린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 5피트 높이에 106피트 면적을 차지해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가 햇빛을 가리고 뾰족한 것들이 있어 아이에게도 위험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쓰레기 처리 비용 3,600달러를 아끼려다 경찰에 체포된 멜테즈 측 변호사는 하청업체가 벌였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대한항공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항공권을 준다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경우에 삭제하거나 본사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코미 전 FBI 국장의 폭로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정보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최대 유기농 식품 체인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합니다. 아마존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월마트도 이에 맞서서 온라인 시장에 강점이 있는 남성 의류업체 보노보스를 인수합니다.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은 M&A뿐만 아니라 배송료 인하 경쟁 등 유통 전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 빌딩 숲을 유람선으로 둘러보는 유명 건축물 유람선 투어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상품으로 손꼽혔습니다. 여행 전문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는 미국 관광 상품 톱10 리스트에서 1위로 시카고 아키텍처 리버 크루즈를 선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김동석 상임이사님 모시고 진행하는 포커스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핫한 뉴스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청문회가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짜 뜨거운 네네. 이슈고 지금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임스 코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이어 당한 직전의 FBI 국장이죠. 그 상원 정보위원회의 청문회에 나가기 전날 내놓을 거 다 내놨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뉴스에도 다 나갔겠지만은 내가 FBI 국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 몇 번 불려갔다. 전화 시도 때도 없이 했다. 그리고서 너 계속해서 FBI 국장 시켜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나 수사하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가 다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메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심지어는 그 메모를 컬럼비아 대학교에 맨하탄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다니는 내 절친인 교수 친구한테 대통령이 나한테 부담을 주는 면담할 때마다 대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다 기억해서 메모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뉴욕타임즈 데스크에 보내가지고 뉴욕타임즈가 특종을 한 거죠. 그것까지 이미 청문회 전날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언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내용만 갖고서는 이 트럼프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청문회 하는 거는 그러한 코미 국장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게 믿을만한가, 신빙성이 있는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점검하고 들어보려고서 정보위원회에서 와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청문회에서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한 방이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날 성명서에 있는 거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그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트럼프 측의 반응, 백악관의 입장, 여기로 이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아마 백악관에서
한 2시간 한 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그 청문회 실황을 TV로 보다가 그 백악관 인근에 있는 어느 그 호텔 룸에서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이는 모임에 대통령이 좀 나가가지고서 그걸 보면서 저 정도면 대통령이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선이 또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청문회 끝난 다음에 대통령 측 러시아 스캔들을 담당하는 트럼프의 변호사가 크리스티 주지사 브리지 게이트 담당했던 변호사 잘했죠.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로 썼는데 그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코미가 거짓 증언하고 있다.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다. 이러니까 순식간에 진실 공방전이 됐죠. 순식간에 이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이게 그 긴 시간으로 흘러가는데 단 코미 국장이 증언을 할 때에 그 상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네 스모킹 건은 당신이 한 메모인데 그 메모를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그 메모는 공개적인 데서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메모 코미 메모는 내 친구 그 대학 교수하는 사람한테 다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교수가 있는 그대로 전문을 다 메일 그대로 다 반 뮬러 특검 인사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한테 이미 보내줬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구체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기 시작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 한 1년 정도 걸려야 결론이 날 특별검사 손으로 넘어갔다. 이게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거를 그 바로 전날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내용은 다 이미 발표를 했는데 굳이 하루 전에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할 이유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그 대안책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 어떻든 지금은 네. 코미 국장이 지금 가장 엔조이하는 거는 이건 이제 트럼프 쪽인데 지금 여론조사가 63% 평균 63%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트럼프가 진실에 가깝냐 코미가 진실을 얘기하느냐. 한 63%가 평균 코미가 더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몰이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 코미 국장 왜냐하면 권력으로서는 열세죠. 대통령과인데.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여론을 내 편으로 해야만 뭔가를 해도 승산이 있다라는 게 이제 코미 국장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명서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이 이번 그 사안이? 탄핵이라는 네네. 거에 목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지난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탄핵으로 가야 된다. 탄핵 소추 결의안을 내는 브렛 셔먼이나 앨 그린 같은 사람들은 뭔가 한번 자기 이름을 팍 내고 싶은 욕구가 또 절반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뭐 나와서 그러는데 많은 정말로 이기려고 하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탄핵으로 가기에는 이거 갖고는 아직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냈다 이게 흐지부지 되면 이건 더 안 하면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중간선거를 겨냥하자. 그래서 계속 수사된 내용들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트럼프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가지고서 결국에는 내년 중간선거에 최소한 하원은 민주당이 이겨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건 의회에서 하는 건데 의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요 거의 한 80% 이상이 트럼프 쪽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낯설다. 그래가지고 워싱턴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되게 서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러면서 점잖게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전망은 반 뮬러의 이 특별검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수사 결과를 이렇게 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결정되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3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 당연히 청문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오른팔이었었죠. 그런데 제프 세션은 트럼프가 너 내 말 잘 안 들어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그래서 제프 세션에게 압력을 좀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션도 상원의원을 했었으니까
법사위원, 그것도 아주 그 시니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에 기스가 간 거죠. 그러니까 나 이까짓 거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가가지고서는 트럼프에 충성하는 일변도의 증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옳다, 코미가 거짓 증언이다, 내가 안다, 그리고서 법무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일변하는 증언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프 세션이 법무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핸들을 할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임명받은 게 그 반 뮬러 특별 검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싸움에서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하늘도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 소식과 함께 기온도 떨어져 서늘한 날이었습니다. 최고 72도, 최저 66도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은 날이 다소 덥고 습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밀려와 한두 차례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최고 86도지만 체감 기온은 95도 이상입니다. 오후 사이 한 차례 천둥 소식 보이지만 대체로 무난한 주말 되겠습니다. 다음 주 동안은 하늘에 비구름이 머물러 주중 소나기 소식 몇 차례 보입니다. 기온은 85도 이상으로 당분간 습한 날은 계속됩니다. 토요일은 습하고 일요일은 볕이 뜨겁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